네, 다음은 바로 마무리 쓰기예요. 마무리 쓴다. 결론이겠죠. 이 마무리를 통해 주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즉 마무리 단계는 내 글의 끝이 아니라 독자를 최종적으로 설득이 가능한가 이런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 이 앞쪽 내용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재확인하거나 정서적으로 독자를 이끌어내는 더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마무리 단계에서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제나 주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요. 그러니까 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지금까지 내가 논리적 구조를 타해서 마지막 정상에 올라서 이제 딱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 봐. 저쪽으로 가자 하고 다시 내려가는 끝까지 방점을 딱 찍지 않고 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. 원래 글도 그렇고 말도 마찬가지인데요.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돼요.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시작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, 끝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마무리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. 마무리 방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, 여러분.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다.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. 그 다음에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독자가 무언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긴다.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마무리를 시행하는 결론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요 측면의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보겠습니다.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. 마무리 중에 이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되는 거죠.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마무리 기법이에요. 뭐냐면 도입과 본론에서 우리가 좀 더 장황하게 체계적으로 넓게 봤다면 그걸 이렇게 좀 더 요약 제시하는 거예요. 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그게 본문과의 차이가 전혀 없겠죠. 그러니까 본문과 내용이 반복됐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요컨대라고 예시를 했죠. 뭐냐면 요컨대 서로 다른 두 개체의 발전은 서로 융합되는 데 있지 않다. 오히려 두 개체가 각자의 독자적 성질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주체적 수용이 일어날 때 더 발전해 왔다. 그러나 지금의 인디 음악가의 주류 시장 진출은 주체적 수용과는 거리가 멀다. 인디 음악가들은 인디 무대에 있을 때 아름답다. 인디 문화는 인디 무대에 남아야 한다. 이제 앞서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겠죠. 하지만 이걸 결론화시키면서 앞서서 말했던 측면에 있어서 내용을 그 가장 핵심 문장으로만 접근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.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볼까요? 두 번째는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마무리 단계입니다. 그러니까 내 주장이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이야 라는 걸 각인시켜 준다는 거죠. 이에 필자의 주장 강하게 선언할 수도 있고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향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밑에 예시에도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보통 보면 이 내가 말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재반복을 해서 이게 맞아라고 선언을 하거나 혹은 대안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.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기구가 학문 평가의 표준을 만들어 학문과 비학문을 나누는 현실은 부조리하다. 인문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국가기구가 구획한 제도에서 이탈했다. 이런 국가기구의 평가 시스템을 인문학이 수용한다면 학문의 자유는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. 국가기구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에만 존속할 수 있는 학문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. 그러한 사회에서 인문학은 도서관의 고서고에 안장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 구성원의 정신세계 동안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될 것이다. 안 된다는 얘기죠. 안 된다는 얘기를 훨씬 더 강하게 약간 여기선 정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한 뭐라고요? 뭐 이거 상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그렇겠지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마무리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는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. 여운을.
독자가 한 편의 글을 읽는 동안 필자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죠. 왜냐? 다른 사람이고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.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여러분, 백분 토론이나 이 다양한 토론 방송에서 봤을 때 상대가 이 상대의 말에 완벽하게 동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? 거의 없죠.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내가 와닿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죠.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? 보통 자기계발 강의나 자기계발 도서 같은 걸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뭐냐면 저도 읽다 보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뭘 하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읽다 보면 드는 생각 중에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알아도 힘드니까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처럼 완벽하게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독자가 생각해 볼 여지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러니까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.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쓸모가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시를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나는 요즘 종종 한다. 쓸모와는 상관없이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,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세계, 딱딱해진 몸을 유연한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세계. 나는 내 강의실이 그러한 세계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. 길들여진 감각으로는 좀처럼 인지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세계와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대면할 줄 아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와 빛나는 눈을 가진 청춘을 만나고 싶다. 사막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자,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우리가 이 수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요? 음,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, 인식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? 생각해 봤을 때, 그냥 난 리포트 잘 써서 A 플러스만 맞으면 돼. 이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서 선언하는 자기소개서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돼. 라고 될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논리적 글쓰기 과정을 이 기초 교양으로서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사고의 틀을 만들고 여기서 말한 이런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었을 때,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볼 여지라는 것은 무엇이냐?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아, 무언가 내가 더 고민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적극성, 주도성을 발휘해서 글을 써봐야겠다. 라는 그러한 생각을 유도할 수 있게끔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가 되면 확실하게 그 독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이 마무리를 쓰는 방법이에요.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무리 서술 같은 경우에는요. 1번이 가장 노멀합니다. 여러분. 특히 리포트 같은 데서는요. 그러니까 좀 전에 1번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보고서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. 1번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앞선 내용에 대한 한 5장 이상의 어떤 이 문서가 됐을 때는 그 앞의 내용을 가장 요약적으로 핵심만 닫고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.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재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선명한 대안 또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못 다룬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약간 정리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원래 어떤 글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건 이 여운을 남기는 것이겠죠. 근데 리포트에서 뭐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여운을 남길 필요는 그러니까 독자인 교수에게 여운을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의 서평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떠한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요. 이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해보면 좋을까요? 자, 개요 카드. 여기까지 왔어요. 16단계까지 온 겁니다. 마무리에 해당하는 문장 카드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실습 과정이 될 수 있겠죠.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? 여러분의 글에 쓰는 종류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각 단계에 대해서 도입부와 본문과 마무리 단계에서 이 개요 카드를 활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문장을
작성하는 형태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문단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글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걸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떠한 주제 혹은 서평, 에세이 이런 것들이 대학의 과제로 나왔을 땐 이 16개의 과정을 천천히 따라간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가 바로 마무리 쓰기까지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글에 대한 표현 방법, 시작과 중간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완성된 글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논리적 글쓰기, 표현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